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도시철도 역사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영무원들이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고용 불안과 차별 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전시 유보된 데 대해 비엔날레 재단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중 수교 22주년을 맞아 영암 F1 경주장에서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의 유일한 자유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가 최근 무리 없이 자사고로 재지정을 받으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영무원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하철역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입사 10년 차의 최정훈 씨는 지하철 공항역에서 영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2천만 원. 똑같은 영무원이지만 평동역이나 소태역의 영무원보다는 임금을 40% 정도 덜 받습니다. 최근에는 1년짜리 계약을 요구하는 역장에게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강등을 당했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역장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부분이나 노조 같은 경우 탈퇴를 이런 부분 회유하고 좀 협박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광주의 지하철역 19곳 가운데 평동과 소태역을 뺀 나머지 17곳의 영무원들은 최 씨처럼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역의 운영을 일반 시민에게 맡기는 민간 위탁 역장제를 시행하면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등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역장의 잔심부름도 거부하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도 참고 있습니다. 또 비안에서 말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경비식으로 저희들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택배라든가 뭐 잔심부림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운영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역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역장은 공모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무원들은 역장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돈만 받아가며 자신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2년 동안 그렇게 일만 자기들 노무 관리 정도만 하고 가는 거고 중간에서 하는 일들 아마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실 텐데 역장들이 출근해서 하는 일이 크게 딱히 없어요. 현재 광주 지하철 민간역장 12명 가운데 퇴직 공무원과 전직 도시철도공사 직원은 모두 8명. 그동안 보훈 인사나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전시 유보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비엔날레 재단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개입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시장은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당연직 제도를 명예이사장제로 개선해 재단의 전문성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해진에 온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에 온 직원 고모 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조사를 받고 온 상사가 말을 맞추라는 지시를 부하 직원들에게 했다며 세월호 사고 직후 자체 대책회의를 갖고 관련 서류를 치웠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한편 고 씨는 세월호의 화물 적재 한도와 평형수 등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모호한 답변으로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7번째 기다림의 버스가 오늘 광주에서 출발합니다. 광주시 의회 주차장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 진도 팽목항으로 향하는 광주 기다림의 버스는 기억의 솥대 세우기와 진실을 밝히는 기도회 등의 행사를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광주 지역 자율형 사립고들이 자사고 지정을 반납하거나 조건부 재지정 결정을 받아들이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면 전남의 광양제철고는 최근 무리 없이 자사고로 재지정되면서 내년 신입생 모집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등학교. 지난달 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일단 오는 2020년 2월까지는 자사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의 교육 실적을 볼 때 향후 자사고 운영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입니다.
재지정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지만 특히 그 성과 평가 결과 86점이라는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저희 재지정위원회에서 그대로 계속 지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양제철구의 내년 신입생 선발 인원은 모두 374명. 포스코 임직원 자녀의 할당 비율은 60%로 줄어든 반면 기초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전형의 선발 인원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광양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 새로 도입돼 눈길을 끕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선택되는 학생 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10%를 할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학교 측은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경우 서류평가를 통해 2단계 전형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공고까지 냈지만 교육부가 서류평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모집 요강을 재승인받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의 파행을 겪으면서 제철고의 내년 입학 경쟁률은 올해보다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황제노역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벌금 미납액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회장은 부인 소유의 골프 연습장을 팔아 생긴 돈 15억 원을 그제 검찰에 냈습니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이 내야 할 벌금 254억 원 가운데 남은 벌금은 59억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허 씨는 남은 벌금을 다음 달 중으로 내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법정 기간 안에 시설 준공을 마치지 않은 양과동 의료 폐기물 업체에 사업 승인을 반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영산강 유역환경청 공무원 43살 박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난 3월까지 설비를 완료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는데도 사업권 허가를 반려하지 않아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올랐던 노인들이 잇따라 사고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구례군 지리산 기슭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76살 김모 씨가 실종 2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쯤에도 장성군 북이면의 한 산에서 버섯 채취를 하던 73살 임모 씨가 15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수교 22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중국의 대표 자동차 경주대회가 영암 F1 경주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모터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통합대회를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속도 괴물들의 굉음이 F1 경주장에 울려 퍼집니다. 차량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한국의 CJ 슈퍼레이스, 중국의 CTCC 등 양국의 대표 모터스포츠 대회가 공동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韩国赛道是一条很著名的赛道，这里的赛道很安全，很有挑战性。我们很希望以后再有机会过来这边比赛。 한국과 중국에서 모인 드라이버들은 F1 경주장의 트랙을 점검하고 경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배기량 6000cc급 대회인 슈퍼 6000 클래스를 비롯해 GT 클래스 등 종목별로 예선전을 거쳐 결승 레이스를 펼칩니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한국과 중국이 겨루는 드라이버 교류전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오는 2016년 이후에는 한중 모터스포츠 통합 시리즈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가장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응원하는 선수가 있거나 응원하는 팀이 있을 적에 아니면 응원하는 차도 좋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K-팝 콘서트와 모터스포츠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이번 대회는 MBC와 중국 CCTV를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성화가 오는 26일부터 전남 구간에서 봉송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는 26일 강진과 해남을 거쳐 목포역에 도착해 성화봉송 기념식과 공연을 갖고 남악 전남도청까지 봉송된 뒤 28일 광양시를 지나 경상도로 넘겨집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윤풍식 씨를 수석 부위원장에 재임명하고 조준성, 김효순 씨 등 8명을 부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당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당규상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책임 당원을 충족하는 등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 광주시당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양만 일원의 전어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양만 일원 전어잡이 어민들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전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현재 하루 평균 어획량이 척당 50에서 70kg으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현재 전어 판매 가격도 킬로그램당 7, 8천 원 수준으로 거래돼 지난해보다 20%나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만 일원의 전어 어획량이 증가한 데는 최근 잦은 비로 광양만 일원으로 유입되는 영양 염류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LED 조명 분야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판로 개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LED 분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광주 지역 LED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국내외 시장 정보와 민간 부분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력 향상을 꾀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개방형 직위인 도민 소통실장에 최충규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충규 소통실장은 이낙연 지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00년부터 14년 동안 보석 보좌관으로 일한 최측근 인물입니다. 도민 소통실장은 서기관급으로 소통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5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품목은 수산물과 육류 등으로 세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름 더위가 꺾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온다는 절기처서입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가 지나간 뒤라서 반짝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어제와 비슷한 더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시점은 오후가 되겠고요.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북지성 폭우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9도, 영광과 담양 20도, 광주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9도, 광주와 화순 30도, 구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